2023년 5월 2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흔들 것인가, 그리고 송영길과 민노총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또 피곤한 국내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송영길 부분입니다. 송영길 씨는 5월 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스스로 갔습니다. 대개 검찰에서는 검찰 출두는 검찰에서 오라 그러면은 숨어서 몰래 가는데 오라고 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갔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지 못했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준비해온 5장 분량인가요? 성명서 같은 것만 읽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자기 이야기죠. 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나는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어쩌라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 검찰이 소환하고 조사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 그랬습니다. 돈 뿌린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책임을 묻겠다. 그게 강래구든 윤관석이든 묻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나는 모르고 그건 네가 한 거다.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먹사야,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의 자금은 상당히 투명하고, 거기 이제 자기가 회원이자 고문으로 있는데 깨끗하다라고 하는데, 글쎄 그것도 봐야 되죠. 그건 본인이 알고 있는 거고, 종종 이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이 보고만 받으니까 그 안에서 보고한 사람들이 자기 비리를 보고하겠습니까? 감사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어도 또 한통속의 경우도 많고. 그리고 자기가 파리에서 들어오지 않았느냐. 들어오는 거는 이재명이가 들어오니까 지가 들어온 거고, 검찰이 부른 건 아니잖아요. 들어놓고선 검찰이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이러고 있느냐 그러는데, 좀 일방적이죠. 그리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먹사연에 있던 거, 거기다 포맷했거나 교체됐다는데, 그거 왜 그랬냐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면 나도 방어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되는 대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가 용감한 모습을 보였는데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죠. 송영길 씨는 본능적으로 알 겁니다. 이 사건이 점점 수사가 깊어져 갖고 이재명, 송영길, 이심송심을 밝혀내고 개항을 갖다가 사실상 넘겨준 거 아니냐,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로 커지면은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죠. 이런 상태에서 빨리 탄압받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죠. 검찰이 더 많은 수사를 해서 송영길을 부르기 전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리 문제를 만들어서 물타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성과가 상당하잖아요. 노래도 잘했잖아요. 이제 거기에 물타기도 해야 되고, 이대로 가게 되면은 정치적으로도 깨지고 법률적으로도 깨지니까 뭔가 자꾸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이 와해가 된다면 그 책임을 이재명과 송영길이 제일 가능성이 크니까 미리 물타기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쇼를 하지? 좀 점잖게 기다리지. 주위 사람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주기 바란다. 그건 기다리지 않아서 알아서 할 건데. 왜 공공수사부가 할 거를 반부패 수사부는 옛날 대검 중수부니까 부정부패 사건 다루는 거고, 공공수사부는 정치적 사건 다루는 건데, 자기는 부정부패 사범이 아니라는 건데 부정부패 사범일 가능성이 높아졌죠. 인디언 기후제가 뭔가 하면 비 올 때까지 기후제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디언 기후제는 반드시 비를 불러오죠. 인디언 기후제처럼 뭐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는 거는 인권 침해다, 그런 주장했어요. 글쎄요, 그건 인디언 기후제인지 아닌지 워낙 빤한 거는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민주당 좌파의 노력들이 상당히 벽에 부딪히고 있어요. 이 공고히 궁을 짜고 있고 포석을 뜨는 윤석열 대통령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어제 노동절이었는데 서울에서 시위가 있었죠. 이 시위대들도 외쳤었습니다. 강릉지방법원 앞에서 민노총 회원이 분신을 했는데 위독하다. 근데 그분이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어떤 사건이 키워질지 궁금하네요. 이번에 숨진 사람은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비 공갈로 자기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게
내 자존심상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유서 형식의 편지를 남기고 분신했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숨진 사람 포함해서 3사람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강릉지법은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면 좀 기다려도 되는데 왜 빨리 했나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사람 사정은 알지 못하죠. 뭐 가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문제가 결합돼서 행동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노동자의 죽음의 책임은 윤석열 정권에게 있다. 윤석열 정권은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고인에게 사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노조가 돈을 뜯어갔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번 뭐 영장 청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강원노조 측은 정상적인 단체 협약을 거쳐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들을 요구한 건데 왜 불법이냐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다투면 되지 왜 그렇다고 덜렁 스스로 분신을 해버리죠. 네. 어쨌든 이러한 사태들로 인해서 지금 이태원 사건으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게 안 됐고, 또 그전에는 뭐 줄리 사건, 뭐 청담동 게이트, 온갖 사건으로 불을 붙이려고 했는데 다 안 붙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지금 밀고 나간 것도 없지만 그 사이 뚜벅이 걸음으로 가장 중요한 한미 관계를 가치동맹으로 엮어놓고 왔습니다. 이제 한국이 뭔가 해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죠. 워낙 여소야대 상황, 혁명 정권도 아니고 뭐 친위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씩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재명은 대장동 게이트, 법카 게이트 단단히 걸려 있고 이제 송영길까지 걸려 있는데, 이제 민노총이 민주당이 힘을 못 쓰게 되면 좌파들도 숙주가 없으니까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런 상태에서 민노총이 북한과 내통했다는 것을 국가정보원이 포착해서 수사가 들어가면서 많이 와해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와해가 되고 있습니다. 좌파들 조직을 돈으로 잡으면은 잡히죠. 돈으로 잡으면 잡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흔히 좌파로 많이 변하는 게 교수층하고 기자들인데, 아직도 이제 몇몇 언론에서는 편파적으로 가고 있고 상당수의 교수들 대학에서는 지국선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몰고 가는데 뭐 그 정도는 남겠죠. 근데 그건 그거대로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다투보면은 뭐 거기도 한상혁처럼 TV조선 인허가를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불법 조직 혐의가 있으면 구속을 하면 되는 거죠. 잡아 들어가면 되는 거고 하나씩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좌파들이 문재인 정권을 내세워서 호가호위한 것들이 이제 벗겨지고, 이제 윤미향이라든지 양요원형 등등 그런 세력들도 이제 그다음 뭐 김재남 같은 사람들, 이런 세력들의 문제들이 하나씩 찾아 들어가고 하게 되면은 시민단체가 어떻게 정치권을 아바타로 이용하는지 그런 문제들, 시민단체도 아니죠. 운동권 단체들이죠. 네. 서로 다 연대를 하면서 좌파라 짓을 하면서 툭 하고 나올 때 시민단체, 건전한 시민단, 무슨 시민단체야.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민주주의가 준 이 민주 자유를 이용해서 좌파의 극대화를 노렸는데 이걸 잡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이제 뭔가 자꾸 불을 붙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송영길 씨도 자기가 탄압받고 있다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기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자기의 비리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나를 잡아라 하면서 나는 죄 없다 미리 선방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딸들이 움직이고 뭐가 할 수 있는 여지를 자꾸 만드는 거죠. 이재명도 그렇게 나가는데 글쎄 각각의 캐릭터가 다르니까 또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의도로 했는데 저쪽에서 저런 의도로 해서 엉키고 설키고 가는 게 인생이고 사회니까 그거대로 될지, 결국은 뒷심 딸리는 사람이, 논리 부족한 사람이 무너지는 거니까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민노총 한 지역 간부의 분신 사건으로 이걸 가지고 또 불을 붙이려고 애를 쓸 겁니다. 어떻게든 열사를 하고, 지금 문재인 씨는 자기 고향이 아니라 시골 내려가서 뭐 서당 책 가게를 열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좌파들이 불안하고 하니까 자꾸 뭔가 선동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의 대응하면서 이 조직도 움직이게 되고, 이제 아직도 이제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높지 않으니까 경찰이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는데, 하루하루 그들도 이제 윤 정부 체제에서 움직이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의 논리로서 이제 움직이게 되면서 점점 이런 세력들과를 잡아나가는데 앞장서게 되죠. 결론 그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내년 총선으로 갈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걸 보게 되면 진중하지도 못하고 송영길 씨 정도 되는 사람이 대응하는 게 저런 것들이 다 민주당 붕괴로 가는 거죠. 분당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민노총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리멸렬이죠. 어제 5월 1일 메이데이 시위는 참 싱거웠습니다. 그냥 자기들 돈이 늘 들어오니까 돈을 집행해야 떨어지는 고물도 있고 뭐도 있고 돈도 썼다는 기록이 남으니까 하는 걸로 보이는데 점점 더 힘이 빠집니다. 불경기 속에서 정치운동은 점점 힘을 쓰지 못합니다. 호경기 속에 노동운동이 일어나죠. 이런 식으로 이 정치적 탈을 쓰고 노동운동이 아닌 정치운동하는 세력을 잡아가고 정치 세력은 정치를 통해서 이권을 챙기는 세력을 잡아가면 조금씩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죠. 네. 자꾸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반전을 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세력, 윤석열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 그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저만의 느낌이 그럴까요?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